안녕하세요. 송상 개미TV입니다. 이번 영상은 오늘 하루종일 이제 영상 올려드렸던 그래핀 관련주부터 HLB 그룹주, 피플바이오, 박셀바이오, SK하이브, SK바이오사이언스 하이브까지 이제 모든 영상을 한 번에 옮겨놓은 영상이에요. 재방송 영상이니까 낮에 보시거나 미리 보신 분들은 굳이 시청 안 하셔도 되고요. 저녁 때 이제 늦게 퇴근하시거나 좀 밤늦게 이렇게 한 번에 몰아보실 분들, 이분들한테 딱 맞는 영상이고요. 이렇게 한 번에 봄으로 인해서 내일 대응하기도 좋으니까 이 영상도 꾸준히 이제 저녁도 올려드릴 테니까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매일 살펴보는 크리스탈 신소재 XINC 상부 등 이제 그래핀 관련주에 관해서 한번 볼 거고요. 또 지금 시간이 1시가 다 돼가는데 1시쯤에 이 시장 상황, 외국인의 기관 또 매수 매도 상황에 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크리스탈 신소재를 보면 얼마 전에 그 감사보고서 지출 지원 공시와 함께 급락을 했죠. 가장 중요한 게 장기 추세인 월봉의 추세인데, 월봉의 추세를 보면 현재 5개월선 밑으로 깨놓긴 한 상태예요. 물론 이제 이번 달 거래일이 수목금, 화수목금 해가지고 이제 어차피 사거래일이 남았죠. 내일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 사거래일 안에 5개월선, 즉 1729원 위에 올려놔야 다음 주에도 추세가 상향으로 유지가 될 수 있고, 만약에 이번 달 종가상 5개월선 밑에 있게 되면 뭐 크게 하락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아직도 주가가 지지부진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주봉에서 보시면 자, 중기 추세 조정과 확증은 주봉이 하죠. 5주선을 최초에, 그러니까 5주선이 낮을 땐 상관없는데 이렇게 우선이 볼록 서서 산처럼 높은 위치에서 꺾이게 되면 이렇게 조정이 들어와요. 그래서 몇 주 동안 꽤 고생을 시키는데 5주선을 돌파 안착을 해놔야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번 주에 조금 안 좋은 공시와 함께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했죠. 자, 그러면서 60주선이 있어요. 파란 선, 이 선을 이 친구가 잘 안 깨는데 12월 30일에도 안 깼고 이렇게 잘 지켜주고 있는데 저번 주에도 종가상 깨지 않고 이번 주도 60주선 위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더 이상 60주선만 깨지 않으면 당분간 더 밑으로 밀리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이번 주 안에 5주선을 회복을 해줘야 되고 이번 주가 마지막 달이기 때문에 월봉의 마지막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5개월선 위에 올려놔야 추세를 돌려놓을 수 있으니까 이 점 명심하시고요. 자, 일봉에서 보시면 그때 감사보고서 지원과 함께 최저가를 찍었는데 역사적인 최저가는 아니고 근간에서 가장 최저가죠. 저점이 자 1600원대이기 때문에 이 1600원대를 추가로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해서 1600원대만 추가로 이탈하지 않으면 이걸 저점을 기준으로 조금씩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감사보고서가 정상적으로 제출이 돼야 되고요. 그와 함께 다시 한번 5개월선 위에 올려놓으면 크리스탈 신소재는 크게 걱정할 거 없이 쫙 우상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회사에 무슨 일이 있는지 우리 내부자가 아닌다면 저희들은 모르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단지 차트를 보고 깨지 않아야 될 자리 또는 지켜주고 돌아나가야 될 자리 이런 거를 보는 건데 당연히 이번 달에 월봉 5개월선 위에 올려놔야 추세가 우상향으로 유지가 되고 깨면 좀 더 추가로 더 밀릴 수 있는 점, 그리고 밀리게 되면 이전 저점까지 올 수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대응은 개인들 또 나름대로 원칙이라든가 자금 운영 방법 이런 거를 통해서 해결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다음 상부를 보면 오늘도 조금 밀리고 있죠. 자, 가장 장기 추세는 이 월봉 차트예요. 월봉이니까 봉 하나가 제가 한 달짜리라고 그랬죠. 이렇게 보시면 이 친구 60개월 선 뚫기가 많이 힘들어하죠. 이렇게 16년도 7월달, 이렇게 19년도 5월달, 그리고 21년도 2월달도 못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평선들의 기억이 자꾸 모이고 있죠. 5개월선, 60개월선. 그래서 이번 달 5거래일, 4거래일 안에 60개월선 위에 이쁘게 안착해주면 크게 한번 상승할 수 있고요. 이번 달에도 만약에 60개월선 못 들어주고 60개월선과 5개월선 사이 이렇게 있다면 그냥 차근차근 5개월선을 돌파, 이렇게 딛고 나갈 확률이 높아요. 물론 5개월선을 깨지면 추가로 20개월선까지 밀릴 수 있지만 깨지 않으면 추세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친구가 추세가 무너졌다거나 깨졌다거나 이런 건 아니죠. 자, 주봉에서 저번 주에 5선에 최대한 붙여놨었는데 이번 주에 일단 5선을 간신히 지키고는 있어요. 이 5주선을 이탈하지 않아야 돼요. 주식이 이렇게 3월 5일처럼 5선 이탈하면 조정, 5선 이탈하면 조정이 들어오기 때문에 5주선을 이탈하지 않아야 자 4월 16일에 돌파, 4월 20일 안착, 그리고 이번 주에 돌아나가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5주선의 가격이 1850원대인데 지금 딱 이 가격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추가 하락을 안 해야 되는데 일봉으로 끌고 와서 이 상황이 되면 이렇게 21선 근처에서 십자 도지가 그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날도
456들은 십자 도지 같은 형태로 인해서 이렇게 돌아 나갔기 때문에 또 오늘 이렇게 십자 도지가 잘 끝나서 내일부터 추가로 좀 돌아 나가주면 주봉의 5주선을 잘 지켜주는 결과가 되고 그런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상보는 그렇게 나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특히 월봉에서 추세가 아직은 잘 살아있는 편인데 이 60개월 선에 있는 이 강력한 매물대들 이 선 때문에 그래서 이 선만 깨끗하게 돌파 안착해주면 추가로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테라제니텍스를 보시면 이렇게 월봉에서 제 다중바닥이라고 그랬죠. 완바닥, 두바닥, 쓰리바닥 그러면서 5개월 선 돌파 안착 여부를 앞두고 있는데 아직 사거래일이 남았으니까 월 말 전까지 5개월 선에 올려놓으면 여기 양봉 하나 떴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추세를 유지할 수 있어요. 주봉에서 보시면 5주선 이렇게 높은 데 있는 게 아니죠. 낮은 위치에서 지금 조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5주선을 저번 주에 살짝 이탈해놨기 때문에 이번 주도 이탈하고 있지만 이격이 가깝죠. 10주선하고 그래서 아마 이렇게 박스권 행보 즉 월봉에서 이렇게 높은 위치가 아닌 상태에서 5주선이기 때문에 이 5주선을 기준으로 왔다 갔다 좀 박스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스권을 완벽하게 돌파해주는 5주선의 돌파 안착이 있다면 추가로 좋은 모습이 예상이 되고 이번 달 말 거래일 안에 5개월 선 위에 올려놔야 5개월 선을 기준으로 추세를 상향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이 점은 꼭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봉을 보시면 이렇게 21선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금요일에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있죠. 물론 이탈할 수도 있지만 이 점만 이탈하지 않으면 크게 나빠 보이지 않고 거래량이 크게 실리거나 뭐 이러면서 밀리는 게 아니고 거래량이 약하죠. 10만 주 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 뭐 추세가 하향이나 이렇기보다는 그냥 밑에서 월봉 바닥에서 싸게 이렇게 매집하는 이런 형태가 더 좋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저점에서 월봉이 높은 데가 아니라 저점이기 때문에 저점에서 매수해 놓고 기다리면 상승을 할 때 크게 메리트가 있죠. 이런 높은 데서 샀을 때는 단기 단타 경향으로다가 이렇게 짧은 수익을 내는 게 맞아요. 저기서 물리면 답도 없죠. 이렇게 내려오니까. 그렇지만 월봉 하단에서 주식을 살 때는 그만큼 좀 안정적이고 튼튼하니까 테라제니시스 또한 그렇게 나쁘거나 위험한 상태에 있는 주식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XINC를 보면 상한가 시한연 이후에 계속 이렇게 밀리고 있죠. 조정이 꽤 들어올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뭐 50% 정도 간 거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이 들어오고요. 자, 조정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보시면 월봉에서 예전에 이 지켜줘야 될 변곡점과 매물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매물대 맞고 떨어지는 거죠. 매물대 맞고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심하게 조정이 들어오면 60개월 선까지 올 수 있고 자, 이번 달 종가가 끝나면 5개월 선이 60개월 선을 뚫는 골든 크로스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5개월 선 근처에서 매수가 유효해 보이고 그것보다 조금 빠른 지표는 이 주봉이죠. 이 녹색 선이 5주선인데 모든 주식은 5주선을 잘 타고 올라갈 때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5선을 깰 때는 조정, 지켜줄 땐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오죠. 그러면서 5선 근처까지 왔다 가는데 이 5주선을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이 5주선의 가격이 1,900원대죠. 오늘 저점이 1,900원대이기 때문에 오늘의 저점이 이렇게 보시면 죄송합니다. 보시면 이 동그라미 거들인데 이 저번에 거놨던 건데 이렇게 1,900원대 정확히 5선 근처를 찍고 나간 거죠. 따라서 앞으로 이 가격 밑으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즉 오늘의 저점을 훼손하지 않으면 추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요. 그 자리는 주봉에서 5주선이 되는데 이 5주선을 이탈하게 되면 추가로 크게 밀리고 월봉에서 밀릴 수 있으니까 지금 다시 한번 매수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의 저점을 기준으로 매수 매도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오늘의 저점을 기준으로 매수, 깨면 매도 이렇게 진행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주봉에서 5주선에 이탈은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5주선을 잘 보고 계셔야 되는데 아직 5주선까지 정확히 오진 않았지만 이 5주선을 기준으로 조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아해서 5주선을 이탈하면 손절, 이탈하지 않으면 자 매수, 홀딩 이렇게 계획을 짜고 들어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일재질을 보면 대장주죠. 오늘 한 7% 갔다 왔는데 7%를 갔다 오든 10%를 갔다 오든 20%를 갔다 오든 깨지 않아야 될 자리가 하나 있죠. 이렇게 보시면 예전에 이제 이 중요한 변곡점 라인이 않겠어요. 언제냐면 3월 26일 날 형성된 저 산처럼 볼록한 이 부분인데 여기를 종가상 이탈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탈하지 않고 올라간 거죠. 자, 두 번째 지지선은 그 다음 자리가 돼요. 얼마냐면 6,400원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오늘 저점 6,440원 찍었죠. 찍고 올라간 거죠. 참 신기해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지금 매물대나 저항선, 지지선을 묻지 못하죠.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매물대, 저항선, 지지선을 지켜주고 나간 거기 때문에 내일부터 이런 자리들을 이탈하지 않는 게 참 중요하고요.
월봉에서 보시면 요번 달에 만약 예를 들어서 이 자리 그 5개월 선 이렇게 옆으로 간 자리가 있어요. 산처럼 가격이 5,650원대가 되는데 여기만 잘 지켜주고 돌아나가면 다음 달에도 추가로 꾸준히 우상향 기조를 유지할 수 있죠. 주식은 추세에 순응하기 때문에 우상향 기조를 얼마나 잘 유지해 주는지가 중요합니다. 주봉에서 역시 5선 이탈 안 하고 있죠. 저번 주에도 보시면 이렇게 5선을 타고 올라가면서 5선 이탈하지 않고 잘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 잘 지켜줬죠.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예요. 종가상 5주선의 가격이 6,300원인데 여기만 이탈하지 않으면 잘 타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주선 이탈 여부를 꼼꼼히 챙기시고요. 5주선 이탈하지 않는 한 이 지금 홀딩, 수익권이라면 꾸준히 들고 가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음봉 맞고 떨어진 자리가 예전에 고점들 자리인데 5일선만 잘 지키고 돌아 나가주면 역시 예전 고점 정도는 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이상 그래픽 관련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 잠깐만 시간별 투자자 동향을 볼게요. 외국인 기관 금융투자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피 시장이 조금 좋아지고 있고요. 한 0.72% 올라오고 있죠. 역시 외국인하고 기관이 들어와야 우리나라 주식이 살아나죠. 끝나봐야 알겠지만 어쨌거나 한시현재 연기금은 사고 있습니다. 끝나봐야 알아요, 연기금은. 코스닥은 그와는 별개로 이제 개인이 이끌어준 시장인데 개인이 이끄는데도 불구하고 1030포인트라고 잘 상승하고 있죠. 이 얘기는 선바뀜이 됐을 때, 즉 개인이 팔고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이 들어왔을 때 지수가 좀 더 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코스닥 지수도 상당히 좋은 게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4월 26일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내일 살펴보는 HLB, HLB제약, HLB생명과학을 볼 건데요. 오늘 HLB 관련 그룹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자, 천만다행입니다. 이 HLB 파워라는 종목이 있는데 자, 이 친구는 제약주가 아니고 이 신재생에너지 사업부와 그리고 이제 이 선박 플랜트 이쪽 일을 해요. 근데 이게 상한가를 시현함으로 인해서 이 관련주인 HLB 관련주들이 같이 움직였나 이런 생각도 들고 어쨌거나 조금 잘 마감해줘서 다행인데 일단 이번 주 한 주가 중요하겠죠. 이번 주에 중요한 자리를 올려놨는지 그리고 돌파해놨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번 달 마감이 잘 돼야 다음 달에 상승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사거래일 남았죠. 이런 것과 관련해서 HLB, HLB제약, H생명과학을 살펴보고 또 끝에 매일 살펴보는 수마젠과 대한뉴판까지 같이 볼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 그룹주 중에 오늘 HLB 파워가 상한가를 시현했죠. 이것 때문에 움직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HLB 파워라는 종목을 보면 이렇게 발전설비 사업부, 신재생에너지 사업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이 HLB 파워가 무슨 회사인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보시면 제약주는 아니죠. 이렇게 보시면 이 HLB 파워는 자, 발전설비 사업부, 신재생에너지 사업부, 선박 사업부 이렇게 나눠진 사업부예요. 그래서 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제 얼마 전에 이 40개국 정상들이 참여한 이제 세계 기후 정상회의 있죠. 여기서 이제 2030년까지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을 현재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런 이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부를 갖고 있는 종목들이 좀 이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 와중에 HLB가 그냥 상한가를 갔습니다. 어쨌거나 HLB가 상한가를 가서 HLB 종목 주식이 오른 건 좋은데 또 HLB 생명과학, HLB 제약까지도 이렇게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그동안 좀 지지부진했었는데 그나마 다행이고요. 자, 이번 주 첫 주죠. 이번 주 첫 날짜죠. 그러니까 주봉의 상황, 그리고 추세를 전환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HLB를 보면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자리,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간신히 올라갔죠. 이 자리까지 깼으면 이전 저점까지 깨지기 굉장히 위험한데 일단은 21선까지 회복을 해준 상태라 내일부터 21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그래도 추세가 그나마 살아날 수 있습니다. 자, 월봉에서 보시면 장기적인 이 큰 추세는 크게 이상이 없지만 이렇게 보시면 이 장기적인 추세라는 게 좀 고통스럽죠. 왜냐하면 월봉이기 때문에 봉 하나가 한 달짜리예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떨어지는 걸 들고 있을 수도 없고 굉장히 힘든게 보는 게 월봉인데 월봉에서 일단 장기적인 추세를 돌려놔야 돼요. 월봉에서 장기적인 추세를 돌려놓으려면 5개월선 위에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5개월선 밑이기 때문에 물론 오늘 5% 이상 올라갔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바로 급등한다거나 이렇게 확신지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오늘 예전 저점을 이제 지켜주는 이런 의미 있는 하루는 됐고요. 주봉에서 보시면 5주선의 회복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보시면 5선 회복해줬죠. 따라서 이번 주 화수목금 4월에는 5주선 위에만 올려놓으면 돼요. 이렇게
예전에 우선이 붙여놓고 안착한 것처럼 올려놓고 안착하면 다음 주부터는 추세를 우상향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일봉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일선과 20일선 동시에 돌파해줬고 거래량이 조금 붙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내일부터 21선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설사 21선 이탈한다 하더라도 오늘의 저점만큼 이탈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매수 매도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주봉에서 역시 5선에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만약에 성급하게 이 주식을 사고 싶거나 그렇게 하신 분들은 내일 같은 날 만약에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5주선을 다시 이탈하게 되면 빠른 손절,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자리가 매수 타임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가장 위험한 자리에서 손절을 해야 리스크가 제일 적죠. 이렇게 너무 올라가 있을 때 손절하면 손실폭이 크니까 가장 빠르게 손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어쨌거나 5선이 이쁘게 올려놨기 때문에 내일부터 5선만 깨지 않으면 한 번, 두 번쯤 급등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위치에 와 있습니다. 월봉에서도 이렇게 십자도지 이렇게만 잘 끝나줘도 이번 달에 다음 달에 추세 전환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떨어지도 많이 떨어졌죠. 이 친구 예전에 매물대 맞고 언제냐면 이렇게 날짜가 3월 19일 날 매물대를 잡고 맞고 떨어져서 가격 조정 그러고 이렇게 이제 급등했는데 자 어쨌거나 주봉에서 옷을 회복해주고 끝나야 돼요. 금요 매일매일 어차피 찍어드릴 테지만 5주선을 완벽하게 회복해주고 끝나야 추세가 전환이 되지 5선 밑에 있으면 결국 한두 번 끝나고 또 하락할 수 있으니까 5주선의 돌파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다음 HLB 생명과학을 보면 HLB 제약 먼저 볼까요? 흐름이 좋죠? 자, HLB 제약이 저번 주에 5주선을 회복해줬다고 했죠, 제가. 이거 주봉이에요. 봉 하나가 한 주짜리죠. 저번 주에 5선을 회복해줬기 때문에 이번 주에 흐름이 좋죠. HLB도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HLB도 이렇게 보시면 이번 주에 5선을 회복해주면 HLB 제약처럼 이렇게 또 흐름이 좋아지는, 살아날 수 있어요. 주봉은 그렇게 중요해요. 자, 10월 8일 날 5주선 회복 떨어지면서 조정, 깨면서 조정이 들어오죠. 항상 그렇지만 5주선을 회복해주면 상승, 회복해주면 상승 이렇게 되는 거죠. 단지 HLB 제약 같은 경우 전고점에 대한 부담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식은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이 3월 달에 2,000원대 하던 주식이 2만 원 넘게 찍은 거기 때문에 9배 이상 올라온 거라 이 전고점에 대한 부담감은 항상 있어요. 물론 2,000원 하던 주식이 3만 원도 갈 수 있고 3만 원도 갈 수 있어. 그건 누구도 모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전고점에 대한 부담은 반신이 안고 있어야 되고 이렇게 지켜줘야 될 10개월선을 잘 지켜줬죠. 보시게 되면 이번 4월 달에 저점이 이제 요 보라색 선, 이 선이 10개월선인데 이 선을 잘 지켜주고 돌아 나가야 돼요. 이 선 깨면 크게 무너질 수 있었는데 잘 지켜줘서 결과적으로 더 나가고 있고 5개월선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추세가 잘 살아 있습니다. 이 친구 한번 급등하면 예전 고점까지가 뭐 첫 번째 목표가가 되겠죠. 고점 21,500원인데 21,500원만 가도 어차피 오늘의 상한가 근처가 되죠. 순간 급등하면 저기까지 갈 수 있고 저 자리 근처까지 갔다 또 밀리면 역시 HLB 제약은 크게 박스권에 갇힌 이런 형태가 돼요. 그래서 일봉에서 보시면 지금 잘 올라가고 있는데 일봉에서 봤을 때 중요하게 뚫어줘야 될 매물대 자리 하나 뚫었어요. 보시게 되면 이 가격이 변하면서 5일선이 이렇게 상승가라고 반복하면서 변곡점이 생기는데 이렇게 이 3월 29일, 3월 30일 이때 이렇게 변곡점이 생겼어요. 이 자리를 오늘 뚫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 밑으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즉 내일 음봉이 떨어졌을 때 이 자리 깨지 않고 돌아 나가주면 추세를 유지해서 전고점까지 갈 수 있고 만약에 내일 이 자리 밑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면 또 한 번 조정이 들어오니까 이런 거에 대한 대응은 본인분들이 이제 원칙에 맞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외국인이 샀고 기관 금융투자 좀 매도했고요. 자, 기업도 팔았습니다. HLB를 보면 HLB는 외국인이 샀고 자연기금까지 다 던졌네요. 여기 외국인이 좀 HLB나 HLB제하고 좀 이끌어주는 자 이런 형태가 됐습니다. HLB 혁명과학을 보면 오늘 이 친구 꽤 급등했었다가 12%까지 찍고 오는 걸 제가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자, 월봉에서 보시면 아직 5개월선 회복을 못 해주고 있죠. 보시면 회복했네요. 회복했습니다. 자, 5개월선 회복을 이렇게 해줬는데 굉장히 좋은 지표죠. 자, 사거래일이 남았기 때문에 사거래일 안에 이 추세를 유지해서 5개월선 위에 올려놓으면 다음 달에도 추세를 유지해서 굉장히 좋을 수 있어요. 물론 다음 달에 뭐 꼭 이렇다 그래서 뭐 급등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다음 달부터라도 역시 5개월선만 깨지 않으면 추세를 유지해서 잘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거에 앞서서 주봉에서 5선 회복이 중요한데 이 HLB 생명과학은 HLB 제약하고 틀리게 제가 이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다고 그랬죠. 이때가 4월 9일날 형성된 저점인데 이 가격대를 굉장히 잘 지켜주고 3주간 잘 지켜주고 있다 오늘 급등했는데 역시 5주선 얘를 깔끔하게 회복해줬습니다.
오주선 회복과 함께 20주선도 회복해졌기 때문에 굉장히 파워풀한 거고요. 물론 이번 주에 이제 꼬리 달고 떨어져서 5선까지 올 수는 있지만 5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앞으로. 그러면 추세가 잘 유지될 수 있고 20주선을 안 깬다면 더 좋겠죠? 자,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순간 급등하면서 이 빨간 선이 121선이에요. 보시게 되면 121선이 자, 이 선이 되는데 딱 꼬리가 이 받고 떨어졌죠. 여기를 이제 탈출 돌파하면 자, 크게 상승할 수 있는데 내일 만에 갭을 띄어서 이 위에서 출발하게 되면 또 한 번 큰 상승이 이루어지고 내일 만약에 오늘 고점밖에 못 가고 떨어지면 약간 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5일선까지 밀릴 수 있게 되고 5일선까지 밀리게 되면 주봉에서 5일선을 왔다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랑 큰 상관없이 이번 주 종가상 5주선 위에만 잘 올려놓으면 추세가 전환될 수 있고 예전 저점 바닥을 깨지 않는 걸 봐서는 일단은 예전 바닥은 한번 확인이 된 거죠. 이 자리 탐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일봉에서 이제 이렇게 급등할 때 쫓아가서 하지 말고 5일선으로 눌림목 주거나 음봉으로 떨어질 때가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기도 합니다. 다행이에요. 어쨌거나 너무 주가가 지지부진해가지고 걱정 많이 했는데 역시 외국인이죠. 이 HLB 그룹하고 HLB 제약이라든가 이런 거를 외국인들이 좀 강하게 이끌어주고 있어서 근데 외국인들이 이 단타성 경향이 좀 강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유의는 좀 하셔야 돼요. 월봉에서 이게 뭐 추세가 엄청 우상향이긴 한데 그래도 조금 예전에 가격이 많이 올라와 있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주의는 필요해 보입니다. 자, 항상 살펴보는 종목 중에 끝에 소마젠이 있죠. 오늘 아까 잠깐 급등한 것 같은데 소마젠을 보면 7%대 오늘 갔다 왔어요. 이 월봉의 추세를 보면 제가 5개월선 위에 있다고 그랬죠. 5개월선 위에 있어야 주식이 좀 살아날 수 있는데 항상 5개월선 위를 이제 지켜주고 있고요. 이 추세가 굉장히 좋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주봉에서 보시면 최초의 5선 회복한 이때가 제일 좋은 타이밍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4월 16일 날 5선 회복해주고 저번 주에 급등했다가 자, 이번 주 월요일 오늘이 첫 주인데 전고점 맞고 떨어졌어요. 이렇게 되면 조금 밀릴 수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추세가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5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5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를 잘 타고 갈 수 있습니다. 일봉에서 보시면 좀 더 가깝게는 이 빨간 게 제가 121선이라고 그랬죠. 이 121선 밑에서 다중바닥을 잘 그린 후에 돌파를 했기 때문에 안착해줘야 되는데 잘 안착하고 있죠. 오늘도 좀 밀리는 듯 해도 이 위에서 돌파하고 나갔기 때문에 가깝게는 5일선, 11선, 121선 이 이격선들이 다 모일 거예요. 이 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이렇게 조용하던 주식이 대량 거래가 시현됐고 위치가 낮은 데기 때문에 또 한 번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급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물론 121선을 이탈한다거나 11선을 강하게 이탈하면 그때는 약간 손절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하셔야 되고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5개월선 위에서 추세를 잘 타고 갈 수 있으니까 꼭 유의있게 보셔야 되고 결론적으로 이 밑에서 장기 투자하신다고 해도 5주선을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하니까 그 점 명심하시고요. 이번 주에 만약에 한 주 내내 떨어져서 20주선이나 5선까지 올 수는 있어요. 한 주 조정이죠. 5선만 잘 지켜주면 급등할 수 있으니까 소마젠도 꾸준히 관심 갖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새벽에 대한유팜을 찍어드렸었는데 오늘 사실 대절병 관련해서 좋은 모습 보일 줄 알았는데 이지홀딩스는 약간 괜찮은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이지홀딩스를 보면 이렇게 일봉에서 뭐 크게는 아니지만 한 5%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추세를 잘 살리고 돌아나갈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있는데 이 대한유팜은 아직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급등했죠. 며칠 전에 이렇게 조용하던 주식이 대한유팜은 조용하던 주식이 대량 거래가 빵 터지면서 올라갔고 121선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가 한 번 더 올라갔죠. 이때 그러면서 121선 밑에 있기 때문에 21선까지 밀릴 수 있고요. 월봉 H가 낮아요. 월봉 H가 이렇게 높은 데가 아니고 하단권에 있고 60개선 밑에 있기 때문에 주가적으로 보면 싼 편인 거죠. 자, 그러니까 저번 달에 추세 전환의 캔들이 생겼고 이번 달에 5개월선 이에만 있으면 다음 달에도 아마 좋은 모습 보여줄 것 같아요. 이렇게 긴 꼬리들이 생기는 거 보면 매물대 소화 과정에 있는 거고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 5주선을 잘 지켜주고 있는데 이 5선이 이탈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5주선만 이탈하지 않고 잘 타고 나가면 다시 한번 꽤 상승할 수 있고 이탈하면 예전에 투바닥 형태가 되겠죠.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가 잘 유지될 수 있으니까 대한유팜도 꼭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일봉에서 좀 밀리면 21선까지 밀릴 수 있고 내일 같은 날 급등하면 상당히 좋은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쫓아가서 하지 않는 게 중요하죠. 21선 지키고 돌아 나가는 거 확인하고 매수, 121선 잘 돌파하고 나가는 거 확인하고 매수. 월봉에서 위치가 낮으니까 굳이 손절의 의미가 크게 없어서 꾸준히 관심 갖고 대한유팜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4월 26일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주봉의 시작이죠, 첫 주. 오늘 좀 특이한 현상이 보였는데, 이제 바이넥스라든가 프레시바이오파마 전부 이제 지금 러시아 스푸트니크 V 관련해서 이게 다들 좀 잘 연결이 돼 있죠. 이트론 EID도 당연히 그런 쪽으로 연결이 돼 있는데 급락했어요. 이트론 EID가 거의 하한가를 갖고, 자, 이수앱지스 또한 이렇게 이수앱지스만 유일하게 올랐네요, 그죠? 라고 나머지는 전부 크게 하락했는데, 이렇건과 관련해서 이트론 EID는 이제 살펴보던 종목이 아니라 살펴보지 않을 거고요. 프레시바이오파마, 바이넥스 그리고 지수 상황에 관해서 살펴볼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수 차트를 보면 오늘 코스피가 0.99%, 코스닥 0.32% 올랐는데요. 코스닥 지수를 보면 오늘 출발선 자체가 5일선 근처였기 때문에 5일선을 굉장히 잘 지키고 돌아나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추세는 변함이 없는 거죠. 이게 추세가 잘 살아있고, 저번 금요일날 이렇게 11선까지 조정을 받았지만 잘 이겨내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큰 추세는 이상이 없어요. 저는 월요일이기 때문에 주봉을 보셔야 되는데, 저번 주의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긴 하지만 역시 5선 위에서 추세가 잘 살아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추세가 깨지거나 5선까지 깨지게 되면 언젠가 한번 5선까지 심하게 조정 올 것 같긴 한데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아직은 괜찮고요. 일봉에서도 이렇게 5일선을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차트를 봐도 역시 5선을 잘 지켜주고 나가고 있죠. 차라리 코스피가 좀 안정적인 게 이렇게 이제 5주선을 돌파하고 나갈 때 한 주 정도 쉬고 또 한 주 5선 지켜주고 나가 이게 정상적으로 건전한 조정기의 상승이라 안정적으로 흐르고 있는 이런 분위기고요. 일봉에서도 보시면 아주 정상적이죠. 잘 상승하다가 이렇게 21선 황금일선 잘 딛고 조정 후 다시 가는, 조정 후 다시 가야 좀 더 크게 갈 수 있어요. 계속 가다 보면 급락이 나오기 때문에 중간중간 조정이 나오면서 가는 게 비교적 정상적이고 안정적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매일 살펴보는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를 보면 이 월봉 차트 먼저 볼게요. 장기적인 추세인 월봉 차트를 보면 일단은 이번 달에 최저점을 찍은 후에 양봉으로 이쁘게 떠 있죠. 이 상황까지 좀 괜찮고, 주봉에서 제가 항상 설명드렸듯이 5주선을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자, 지금 이제 코로나 러시아 스푸트니크 V 관련해서, 이렇게 보시면, 한국 크로스가, 자, 스푸트니크 V를 본격적으로 생산한다고 합니다. 보시면, 러시아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 V의 본격적인 상업 물량 생산을 위해서 자, 1000리터 규모의 바이오리액터 풀세트 4대를 도입한다고 밝혔죠.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종목들이 있죠. EID, 이트론, 바이넥스, 이수엣지스, 이화전기, EDT 이렇게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오늘 EID, 이트론이 급락을 해버렸어요. 보시면 자, EID를 보면 하한가를 갔죠. 보시면 일봉에서 오늘 하한가를 갔고 이트론도 오늘 하한가를 갔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거꾸로 이수앱지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올라갔고요. 다시 이제 바이넥스 프레티오 바이오파마가 있는데 이 사실 저는 뉴스는 이런 견 있죠. 다 반영됐으니까 뭐 떨어졌을 거다. 뭐 호재 소멸이라고 하나요? 뭐 이런 게 있죠. 하지만 주식은 아무리 흔들려도 깨지 않아야 될 자리 깨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당연히 프레시오 바이오파마도 저번 주 2주간 급등했기 때문에 이번 주 더 갈 수 있을지 우리 모르죠. 네, 하지만 저번에 예전에 이제 찍어드렸던 이 5일선에 대한 변곡점, 이게 첫 번째 저항선이 되는데 기술적으로 보면 이 첫 번째 저항선 맞고 떨어진 게 결과죠. 자, 그러니까 조정이 들어온 건데 조정이 들어왔을 때 반드시 지켜줘야 될 자리가 5주선이에요. 가격이 31,900원 정도 되는데 이 자리가 되죠. 선을 거놓으면 이렇게 여기를 지켜주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이 5주선을 이탈하게 되거나 이번 주 종가상 금요일에 이 자리가 깨지게 되면 다시 들어와요, 밑으로. 그렇지만 5주선을 잘 지켜주고 돌아나가면 충분히 다시 우상향할 수 있고 3거래일째, 3주째 잘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한 주 정도 조정이 온다고 보면 조정이 왔을 때 지켜줘야 될 자리 얼마나 잘 지켜주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상황을 끌고 일봉으로 오시면 이렇게 이제 11선 근처나 중요한 변곡점이 있는데 일봉에서 보면 이제 가격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5일선 5일간의 이동 평균선이 이렇게 산처럼 볼록볼록 솟은 부분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 자리를 이렇게 선으로 걸어놓게 되면 이때가 갭 띄어서 올라갈 때죠. 이렇게 보시면 이 가격대가 됩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이 가격은 이날 4월 19일도 지켜졌고 4월 20일도 지켜졌죠. 내일 또 한번 급락하더라도 반드시 이 자리를 지켜줘야 돌아나갈 수 있어요. 이 가격대를 깨게 되면 추가로 무너질 수 있고
그 가격대는 일봉 21선까지 올 수 있죠. 그러면 주봉 5선까지 밀릴 수 있으니까 5주선 체크를 반드시 하셔서 5선을 지키고 나가는지가 중요합니다. 60분봉을 보시면 오늘 급락하기 전에 보시면 제가 항상 이 노란선 21선을 심하게 훼손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이렇게 21선 참. 이 노란선이 21선이에요. 좀 황금일선이라고 부르는데 60분봉이니까 봉 하나가 1시간짜리죠. 그 속에서 이렇게 노란선이 21선을 크게 훼손하지 않고 이렇게 잘 타고 올라가야 돼요. 근데 오늘 출발선 자체가 이 밑에 있었기 때문에 좀 밀렸는데 내일이나 모레라도 다시 돌려서 나가지고 회복해주면 상관이 없지만 계속 추가로 무너지면 주봉에서 5선까지 무너질 수 있다는 거, 이 점을 꼭 간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일 살펴보는 바이넥스인데요. 사실 바이넥스 월봉 차트를 보면 이제 요번 달 안에 이 5개월선 위에만 있으면 돼요. 이 5개월선 위에나 더 좋은 거는 이 5개월선이 이렇게 떨어지다가 상승하면서 이렇게 볼록 솟은 이 변곡점이 있어요. 이 자리에 이렇게. 이 자리를 지켜주는 게 중요한데, 자, 이렇게 지금 이 근처에 있는 거죠. 이 여기를 뚫지 못하면 다시 한번 5개월선까지 밀릴 수 있고, 이번 달 수목금, 화수목금 사이에 올려놓으면 추세가 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5개월선이 꺾이게 되고 올라가게 되는 거죠. 아직 그 위에 있으니까 위험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주봉에서 역시 추세는 잘 유지하고 있어요. 주봉에 5주선을 이탈할 때가 제일 위험한데 잘 위에 있고, 단지 이제 지금 보시는 꼬리 달고 떨어지고 꼬리 달고 떨어지는 데가 언제냐면 20년도 9월 달하고 이렇게 올해 2월 달에 형성된 매물대죠. 변곡점 요 자리. 이 매물대 서가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물대가 깔끔하게 끝나지 못하면 또 한 번 떨어질 수 있고 5주선을 깨게 돼요. 그렇지만 5주선만 깨지 않으면 5선을 잘 타고 갈 수 있습니다. 자, 일봉에서 보시면 오늘 떨어질 때는 아까 마이너스 7%까지 갔다가 다시 3%까지 올라가고 변동폭이 엄청 센 거죠. 그러면서 일단 5일선을 잘 지켜줬는데 5일선이나 11선을 크게 훼손하지 않아야 돼요. 지금 이 바이넥스가 위치해 있는 공간이 예전에 매물대예요. 그래서 여기 소화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 고점이 지금 자꾸 여기 맞고 떨어지죠. 보시게 되면 이때가 벌써 9월 2일, 작년 9월 달, 이렇게 올해 2월 달에 형성된 자리인데 이 자리를 계속 맞고 떨어지는 이유가 전고점에 대한 부담감에 이 바이낸스가 진짜 날아가려면 여기 위에를 돌파 안착해야 돼요. 그때까지는 이 주식 여기서 더 크게 간다 이렇게 함부로 말씀 못 드리고요. 또 계속 맞고 밀다 보면 떨어지게 돼요. 20일선 이런 데까지. 그래서 그거에 맞는 각자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차익 실현을 한다든가 아니면 비중을 줄여놓는다가 이렇게. 근데 주봉에서 5주선을 이탈하지 않는 한 추세가 꺾였다가 오기 힘들기 때문에 오늘이 월요일이죠. 그래서 5선만 잘 타고 올라가면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5선을 순간 툭 이탈하면 다시 한번 좀 크게 밀릴 수 있고요. 결국은 이 매물대에 또 하나의 매물대가 생겨서 떨어지는 거라 그때는 잠깐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외국인 기관 투신 연기금 다 샀고요. 바이넥스를 연기금이 많이 사는 거 보면 쉽게 안 밀릴 것 같기도 한데 어쨌거나 변동폭이 세긴 세요. 하루에 뭐 7% 떨어졌다가 다시 3% 올라갔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추세는 아직은 살아있는 편이고요. 이 추세가 크게 무너지지 않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자, 막 끝에 꼭 살펴보는 파마하고 바이넥스 다음 살펴본 박림인데요. 자, 이 박림이라는 주식이 5주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보시게 되면 이제 월봉에서 사실 월봉에서 추세가 원체 쨍쨍하게 살아있는데 월봉 5개월선에 중요한 변곡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18년도 12월 달에 생긴 지금 이 자리 밑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딱 걸쳐 있죠. 그래서 내일 모레부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조금 경계 상황에 있어야 되고 이 자리를 심하게 훼손하거나 이탈하게 되면 고점이 부르신 분들은 손절, 그러고 장기로 가져가실 분들은 5개월선까지 기다려보는 이런 상황이 됐고요. 자, 주봉에서 보시면 모든 주식은 추세를 잘 유지할 때 5주선을 절대 이탈하지 않죠. 이렇게 우선 잘 타고 올라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5주선에 갖는 의미가 중요한데 이 박림이라는 주식이 오늘 종가상 5선에 딱 걸쳤어요. 그래서 이 5주선이 굉장히 중요해서 가격대가 2,367원이에요. 2,480원에 끝났죠. 이 상황을 가지고 일봉으로 하면 되게 쉬운데 결국은 이렇게 보시면 이 박림이라는 주식도 이렇게 21선을 잘 타고 올라가는 주식이에요. 따라서 내일 같은 날 21선, 그러니까 선 굵기를 바꿔드리면 이렇게가 되죠. 노란 거 굵은 거. 이 선을 잘 타고 올라갈 필요가 있어요. 따라서 내일 이 21선을 얼마나 잘 지키고 회복하느냐가 중요하고 이 21선을 깨게 되면 손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행해야 됩니다. 이 21선을 깨는 자리가 주봉에서 5주선을 이탈하게 되는 자리고 5선 이탈하면 10주선까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위험성을 좀 간과하셔야 되고요.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21선만 잘 타고 올라가면 이렇게 좋은 추세를 또 한번 유지할 수 있죠. 이 박림이라는 주식이 예전에 조명하던 주식이 대량 거래가 땅땅 들어오는 거래량이 터져 있는 종목이라 순간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관심 갖고 보셔야 되고요. 21선을 잘 지켜주는지 이걸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투자자 동향을 잠깐 볼까요? 개인이 좀 떨어뜨리는 것 같아요. 기법하고. 근데 외국인이 좀 사고 있고 어쨌거나 하루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월봉에서 위치가 아주 낮지 않고 수익 관점에서 딱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게 장기 종목이 아니라 이렇게 수익 관점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요쯤에서는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 깔끔하게 뚫어주면 예전 고점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종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일봉에서 21선을 얼마나 잘 지켜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매일 살펴보는 피플바이오, 박셀바이오, 그리고 하이브, SK바이오, 사이언스인데요. 사실 피플바이오는 뭐 지켜줄 자리 잘 지켜주면서 좀 박스권에 갇혀서 옆으로 행보하는 맛은 있어도 중요한 자리 이탈하지 않고 있지만 박셀바이오는 저번 주에 우주선을 이탈함으로 인해서 이탈한 지 꽤 됐죠. 추세를 못 들려놓고 있는 위험성이 있고요. SK바이오 사이언스 같은 거 이제 계속 급등하고 있는데 꽤 올라왔죠. 그래서 이제 조정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되지만 어쨌거나 지켜줄 자리 한번 알아볼 거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하이브는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자리도 나쁜 자리가 아니라 이 네 종목에 관해서 매일 살펴보기 때문에 또 한번 자세히 지켜줘야 될 자리, 뚫어줘야 될 자리, 또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 이런 것까지 한번 볼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피플바이오를 보면 예전에 이 친구 영상 찍으면서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자리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결국 그 자리 이탈하지 않고 자 급등락을 하고 있죠. 근데 뭐 심한 편이 아니고 자, 이 자리였었는데 이때를 3월 10일 날도 잘 지켜주었고 이렇게 그리고 이걸 기준으로 3월 말일 날도 잘 지켜줬고 추세를 잘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또 이렇게 떨어지는 듯 해도 역시 잘 돌려놨죠. 자, 월봉 그러니까 이제 이번 달이 끝나가는 월봉 마지막 달에 마지막 거래일에 이렇게 전월의 저점을 절대 이탈하지 않아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전월의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 크게 하락이 되는데 지금 추세 상황으로는 이탈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주봉에서 보시면 5주선의 회복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5주선을 깨고 내려오게 되면 추세가 굉장히 위험해지는데 자 박셀바이오는 사실 이때 4월 첫 주에 이제 회복을 해서 이렇게 꼬리를 달고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5주선을 굉장히 잘 지켜주는 게 사실이에요. 잘 지켜주고 저번 달에 음봉으로 또 저번 주에 음봉으로 떨어지긴 해서 종가상 지켜놓고 이번 주에 밀리지 않고 있죠. 즉 조금 지루하게 박스권에 있는 것 같아도 역시 5주선 기준으로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잘만 돌아나가면 추세가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6월 달에 미국의 그 치매 관련한 바이오젠이라는 회사가 잘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 회사의 이 치매 아마 FDA 그 등록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잘 되면 조금 좋게 반응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매집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뉴스는 어쨌거나 무조건 참조사항이고요. 주식은 깨지 않아야 될 자리 절대 깨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중요하고 주봉에서 이탈하지 않고 있죠. 60분봉을 보면 60분봉 이게 60분봉이에요. 이 봉 하나가 1시간짜리죠. 60분봉이니까 이 21선을 하단으로 길게 이탈하면 위험한데 이탈에도 돌려놓고 이탈에도 돌려놓고 이탈에도 돌려놓고 이렇게 추세를 꾸준히 잘 유지할 수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추세적인 면에서는 크게 이상이 없기 때문에 아주 뭐 불안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사실 똑같은 이제 피플바이오, 박셀바이오 이렇게 두 개를 영상을 찍다 보면 정반대가 나오고 있어서 박셀바이오가 좀 걱정이 되는데 자, 외국인이 매수했고 개인 기관이 매도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어쨌거나 외국인이 바이오주를 위해서 조금 사는 것 같아요. 아까 정도 보니까 물론 선별적으로 사긴 하는데 피플바이오는 이렇게 일봉에서 봐도 5일선도 회복해졌고 60일선만 회복해주면 여기서 또 한번 기분 좋게 좋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에 와 있습니다. 자, 다음 박셀바이오를 보면 거꾸로죠. 박셀바이오 월봉이 굉장히 중요한데 최소한 전월의 저점을 이탈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이 전월을 저점으로 기준으로 반등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전월 저가의 가격이 92,900원이고 지금 96,900원이죠. 그래서 전월의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 추세가 완전히 깨져요. 그러면 크게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에 맞는 대응이 필요하고요. 자, 주봉에서 보시면 그 피플바이오는 거꾸로죠. 이렇게 보시면 피플바이오는 5주선을 회복해주고 안착하고 돌아나가고 있는 거죠. 피플바이오는 5주선 돌파 라고 안착하고 돌아나갔는데 5주선을 다시 이탈했죠. 4월 2일 첫 주에 이번 달에 5선을 이탈하면서 이거 확대해 보면 5주선을 타고 쭉 흘러내리는 이런 형태예요.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지금 이 녹색선이 오선인데 회복을 못 해주고 있죠. 이러니까 추세가 하향으로 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세를 돌려놓기 위해선 오선 위로 반드시 돌아 나가야 되고요. 이번 주 화수목금에 못 돌려놓으면 다시 추가로 하락할 수 있는 아주 큰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 추가로 하락할 때 월봉에서 아까 말씀드린 전저점을 이탈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니까 이거에 맞는 본인의 대응은 좀 필요해 보이고요. 어쨌거나 10,000원짜리가 30만원 갖다가 조정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꽤 위험한 상황이기도 하고, 일봉에서는 이제 장기이동 평균선이 121선 아래로 좀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추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조금 주의하셔야 되고요.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5일선의 변곡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가격에 변동이 생긴 변동폭의 자리인데, 이 자리를 오늘 이탈했고, 자, 이렇게 보시면 마지막에 변곡점, 즉 이때 86,100원을 기준으로 반등했는데 이때 생긴 변곡점까지 오지 않았지만 그 전에 변곡점 하나 살짝 이탈한 상태가 추가 하락의 위험성이 있어요. 물론 내일이라도 급반등해서 5일선, 20선이 올려놓으면 다행이지만 그게 아니라 추가로 떨어지면 계속 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철저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응이라는 게 별게 아니죠. 비중 축소, 손절.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순수세 다음날 날라갔는데 그건 어쩔 수 없죠. 근데 그래서 다른 종목들도 다 그런 개념으로 손절을 못 치다 보면 결국 마이너스가 계속 늘어나게 되죠. 어쨌거나 외국인이 매수했고 기관, 금융투자 다 매도했는데 하루하루의 수급보다는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10,000원짜리 하던 주식이 30만원 갔다가 지금 10만원대 깨졌기 때문에 호가창은 10만원대 깨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걸 깼기 때문에 조금 더 위험해진 거고요. 어쨌거나 추세가 살아나려면 주봉에서 우주선을 반드시 회복해 준다는 거, 이걸 꼭 명심하고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SK바이오 사이언스인데요. 오늘 이 친구 좋았죠? 8%대 갔다가 조정 들어왔는데 일봉에서 보시면 이제 제법 올라왔어요. 자,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자리를 제가 저번 영상에서 찍어드렸죠. 이 자리가 어디냐면 5일선이 최초에 생긴 변곡점이에요. 참 주식이라는 게 신기하죠. 기가 막히게 이걸 저점을 딱 찍고 돌아서 나갔습니다. 나가면서 팔보 찍고 떨어졌는데, 이 얘기는 내일이나 내일모레 거래일에서도 이 자리를 깨게 되면 안 돼요. 이 자리를 깨게 되면 추가로 이제 5일선까지 조정받을 수 있고, 5일선 깨면 11선 이렇게가 됩니다. 이 밑에서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꽤 이제 수익이 되죠. 물론 예전에 고점에서 사신 분들까지는 좀 거리가 남았지만,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 녹색선이 5일선이에요. 5일간의 평균 가격을 선으로 그렸죠. 이 5일선을 이탈하지 않아야 되고, 이탈하더라도 이게 11선 기준으로 바로 돌려놔야 돼요. 근데 주식이 무서운 게 이땐 돌려놨지만 안 돌려놓을 수도 있는 거죠.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한은 매도할 이유가 없지만 5일선 이탈할 때는 조금 그에 맞는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주봉에서 이제 최초의 5주선이 생겼는데 너무 강하게 뚫었죠. 그래서 예전 고점까지 갔다 왔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조정받기 시작하면 5주선까지 밀리게 되고, 5주선의 가격이 137,600원대인데 이 137,000원대를 기준으로 조금 명심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일봉에서 보시면 일단 가깝게는 5일선 깨지 않는 게 엄청 중요해요. 진짜 급등하고 잘 올라가는 주식은 5일선 이탈하지 않기 때문에 내일 5일선이 따라 올라가서 이 변곡점하고 맞을 거예요. 그래서 5일선만 이탈하지만 추가 상승을 할 수 있고, 주식이 언제까지 끝도 없이 올라갈 수만은 없죠. 반드시 조정을 거쳤다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응도 필요해 보입니다. 자, 짧게 60분봉을 보면 어제부터 제가 60분봉이에요. 자, 주식이 떨어질 때 21선인데 이 황금일선을 단 한 번도 돌파하지 못했죠. 그렇지만 최초에 돌파한 이후엔 거꾸로 이 자리를 지금 깨지 않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 깨지 않고 잘 타고 올라가고 있죠. 오늘도 종가상 안 깼죠. 이 얘기는 이 21선, 60분봉상 21선을 그려놓고 21선만 깨지 않으면 괜찮게, 깨더라도 바로 돌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좀 감안하면 잘 타고 올라가 주면 추세는 아직은 살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봉에서 일단 5일선 깨지 않는 게 무척 중요하고요. 투자 동향을 보면, 자, 개인으로 갖고 외운 기관 투신 금융 투자, 연기금이 제법 이 주식을 받쳐주는 것 같아요. 연기금이 꾸준히 들어온 이상 아직은 크게 위험하진 않지만, 자, 어쨌거나 언제든 배신할 수 있기 때문에 5일선을 기준으로 잘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브를 보면 괜찮아요. 이 친구 월봉에서 추세가 원체 강하죠. 지금 이제 예전 고점에 대한 부담은 있어요. 예전 상장에서 최고점 34만원대라든가 이런 꼬리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끝도 없이 올라갈 수만 없죠. 지금 4개월째 올라오고 있는데, 자, 이거에 대한 조금 경계심을 갖고,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 5주선을 보시면 돼요. 녹색선이 5주선인데 진짜 올라가는 주식은 5선이 다 안 한다고 그랬죠. 자, 잘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역시 오늘이 월요일, 주봉의 첫 거래일인데 5주선을 이탈하지 않는 한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으니까 5주선을 깨면
그때는 반드시 긴장하셔야 되고 과연 익절 처리를 할 것인가 아니면 비중 축소를 할 것인가 생각하셔야 되고요. 일봉에서 보시면 예전에 지켜줘야 될 이 중요한 지선을 지켰죠. 2월 8일, 자, 2월 22일 형성된 이때 중요한 변곡점을 지키고 나감으로써 이렇게 잘 돌아 나가고 있죠. 또 하나가 이제 그 앞전에 생긴 변곡점인데 오늘 이거 갖고 떨어진 거에 따라서 하루 이틀 더 밀릴 수는 있어도 가장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5주선을 잘 지켜주면 잘 돌아 나갈 수 있으니까 그 점은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이 샀고 개인기관 투신 연기인까지 전부 다 팔았습니다. 잘하면 조정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그에 관해서 비중 축소를 할 것인지 익절처리를 전부 할 것인지 이런 거에 관한 상황은 본인 스스로 좀 결정을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함부로 구독자분들 익절 처리하십시오, 손절 처리하십시오 이렇게 못하는 거니까 또 본인만이 바라보는 하이브에 대한 시각이 있을 테니까 그런 걸 기준으로 주식은 대형이기 때문에 수익 차익 실현할 땐 딱딱 차익 실현하고 손절 칠 땐 딱딱 손절하고 이런 게 필요해 보이죠. 좀 냉정한 게 이 주식시장이죠. 또 냉정한 판단력도 필요해 보입니다.